자, 여기는 울산박물관 역사실입니다.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부북일기는 조선시대에 박계숙, 박치문 부자가 남긴 일기인데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입니다. 조선시대 군관이 발령을 받아서 함경도 회령지방에서 1년간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 내용과 또 오고 갈 때의 그 여정을 아주 잘 표현해 놓은 그런 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특히 활쏘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반도에서는 활쏘기를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알아보면은 우리가 보통 고구려 시대 그 벽화에서 아주 기상 넘치는 활쏘기 그림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런데 이미 7,000년 전에 우리 울산 방구대 암각화에는 활쏘기 하는 그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선사시대에 화살촉이 발견이 되고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고산유적 거기에서 화살촉이 나온 것으로 봐서 이미 1만 년 전에 활을 쐈던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박계숙, 박치문 부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특히 박치문이 만회정이라는 정자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곳으로 가서 좀 더 흥미로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여기는 태화강의 만회정에 나왔습니다. 네, 만회정은 박치문이 말년에 정자를 짓고 태화강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정리했던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북일기는 내용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부북일기는 아버지 박계숙과 이 정자의 주인 박치문이 쓴 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군관이 되었을 때 울산에서 출발을 해서 함경도까지의 약 80여일의 기간과 그 함경도 지방에서 1년간의 군관 생활과 그리고 군관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까지의 내용들이 그 일기에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임진왜란 중에 묵가에 급제해서 군관이 되었고 아들도 나중에 40년이 흐른 뒤에 군관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왜 1년 동안 함경도 회령지방으로 간 거죠? 예, 조선시대에 위쪽 함경도 지방에 우리가 국경이 있잖아요. 중국을 이루는 국경이 있는데 거기 국경 너머에서 여진족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진족이 자기들이 생활이 궁핍하면 국경선을 넘어서 침범을 해서 약탈도 많이 해갔습니다. 그 와중에 1583년에 이 여진족 이탄계가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전에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묵가의 시험을 치른 군관은 무조건 함경도 지방에 가서 1년간 의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박계숙은 임진왜란 중 1594년에 묵가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쪽 지방의 군인들 중에 그 일단백 장사들을 순차적으로 국방에 의무 근무를 하게 하였습니다. 토착 군관들은 장기 의무가 근무이고 남쪽 지방의 군관들은 무조건 1년간 의무 근무를 해야 됐습니다. 박치문 같은 경우는 묵가 시험을 바로 치른 그 해 바로 군관으로서 1년간 의무 근무를 하기 위해서 함경도로 갔습니다. 네, 그곳은 사군 육진이 있던 자리죠? 예, 국경을 위치하고 있어서 군관들이 중요하게 배치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들이 있었네요. 그러면 이 부북일기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조선시대는 문신 우위의 사회, 그러니까 문신을 존중하는 사회였고 그래서 문신에 관한 기록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무신에 관한 기록은 좀 내용이 적습니다. 가장 유명한 기록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대표적인데 그 외에 무신의 기록을 찾는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처음 집에서 떠날 때 노비들이 같이 따라갔다가 중간중간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상황을 얘기해주는 그 장면이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죠. 타고 가는 말 한 필, 짐을 싣고 가는 말 한 필,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노복 여러 명을 데리고 갑니다. 중간중간 한 명씩 돌려보내고 마지막에는 한 명의 노복만 남기고 나머지 다 돌려보내고 그 중간중간의 소식을 노복을 통해서 다 보낸다고 합니다.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은 여러 곳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군관이 되어서 의무 근무를 하기 위해서 북방으로 갈 때 공식적인 출발로부터 해서 지나가는 지역마다 군현이나 역참에서 월급 형태의 곡식을 받았던 것이 참 인상적이었고 앞에 지나가던 군관들이 모두 받아가 버리면 곤란한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활쏘기가 그 보통 50발을 쐈을 때 여기 박치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잘 쐈다고 얘기를 하던데. 예. 예, 활쏘기를 보면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용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1순이라고 하는데 1순을 5발이 기본이 1순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연습은 무조건 10순을 해야 합니다. 기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네. 연습할 때 무조건 50발을 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활쏘기는 무예 연습에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침묵 도무에도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내용 중에 또,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정말로 아니, 조선시대. 그래서 뭐 제가 여자라서 뭐 화가 나는 일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네. 박치문은 네. 활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네. 그래서 신궁이라고 불릴 정도로 잘 썼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네. 그냥 이 책을 읽고 나서 네. 아, 박치문이란 분은 예. 활 쏘고 또 군관들이 생각하는 그 내용을 보면 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생활하고 또 활 쏘고. 또 기분 내키면 좀 예쁜 여자를 만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관료들이 어떤 네. 지방에 네. 이제 관료로 배정받아서 가면 네. 숙소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네. 숙소 방에 네. 방을 지켜준다 해서 방지기가 배정이 되는데 그 방지기는 여자입니다. 네. 지금의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머리 뚜껑이 열린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저도 이 책을 읽다가 네. 소위 좀 나쁜 말로 열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조선시대는 그 계급을 따져서 하층민들은 인권이 좀 네. 많이 무시당하는 경우였는데 네. 거기에다가 여자들은 더 인권이 무시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니 네. 너무나 그 시대가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 그 책 속에 있는 활쏘기 예. 우리가 그거를 한번 체험을 하러 그러면 우리가 네. 책 속에 네. 박치문이 시합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시합을 하면서 뭐 술 내기도 하고 네. 소 한 마리를 걸고도 진짜요?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국수 내기 해야 되나요? 그럼 우리도 국수 내기를 할까요?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일순 5발 정도 할까요? 네, 네. 일단은 출발 글로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